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자, 근원 이 지수들은 0.3에서 0.3에서 이 예상치에 딱 부합이 됐고요. 근데 여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연율 봤을 때 이제 2.7에서 2.9. 이것도 예상치에 딱 부합이 됐죠. 근데 이제 오른 거죠. 그리고 0.2에서 0.4. 예. 이게 이제 먼슬리, 예. 월별로 봤을 때 0.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PPI가 나왔을 때 PPI도 좀 오르는데 CPI도 약간 여기서 약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었고 신규 수당 실업 청구 건수도 예, 그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수치로만 봤을 때, 그 PPI도 오르고, 그 미국의 이제 물가가 오른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거, 우려가 되는데, 주식시장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어떻게 됐냐면, 테슬라 이제 급등했죠. 테슬라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나스닥이 이제 기록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CPI가 물가가 이제 물가가 오르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는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내릴 거가 확실시 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많이 내리느냐 적게 내리느냐 뭐 이제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는 이제 계속 오른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펼쳐질 주식시장은 이제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예. 어, 뭐랄까 이제 물가가 오르고 그것 때문에 과연 이제 이를 상황에서 소비가 버텨줄 것인가? 예. 그래서 계속해서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낼 수 있을 것인가? 음, 음, 이게 좀 이렇게 뭐 약간 어둡게 보자면 금리가 좀 다소 내려도 여전히 금리는 높고 그러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어떠냐 경기 상황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경기 상황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러면 뭐 투자도 이제 뭐 설비 투자, 인력 투자도 계속해서 많이 하겠죠. 예.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과감한 경제 어떤 막 투자, 예,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금리가 좀 다소 높더라도 돈을 빌려다가 막 설비 투자를 하고 인력 투자를 하겠죠. 음, 근데 지금 글쎄요, 음, 약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물가가 높은 지가 오래됐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살아서 계속해서 버텨줄 수 있을까? 네. 이건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초반부터 이렇게 꾸준히 올랐는데 이제 빅테크들 상황을 보면은 테슬라 혼자 이제 어제 급등을 했고, 어, 자, 메타라던가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그냥 그랬습니다. 예,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상승을 좀 했고요. 이것은 이제 하락에 따른 좀 반등이 좀 나왔고, 어, 애플도 이제 아이폰 17 발표하고 나서 좀 실망감에 하락했다가
좀 약간의 리바운딩 나온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좀 급등했던 브로드컴, 뭐 오라클 이런 종목들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음,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이제 상승을 해서 좋긴 좋은데, 어, 그러니까 어제 보면 이제 빅테크들이 막 전부 다 막 급등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테슬라가 이제 6.9% 상승했으니까 엔비디아가 한 3%, 예, 그다음에 뭐 메타도 한 3%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가면은 불안하지가 않은데, 어 이제 빅테크들이 이렇게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혼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가능할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다 같이 갈 때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연말 때처럼 다 같이 갈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지수 상황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이나 하고 이제 내 다음 주 해서, 어 예를 들면 이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고 같이, 그래서 다 함께 랠리를 펼쳐줘야지 이게 안심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어제 테슬라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뭐 무슨 좀 획기적인 뉴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저런 뭐 조금 이렇게 뉴스들이 있었어요. 음, 뭐 네바다에서 뭐 이제 로보택시 뭐 신청한다 뭐 그런 뉴스 있었고, 근데 뭐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예, 그 뭐야 숏 스퀴즈 있죠. 음, 숏 스퀴즈가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뭐냐면 이제 주식이 사람들이 차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세력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밀어 올린 거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뭔가 저항선이 돌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예, 저항선 돌파 효과. 이렇게 저항선이 돌파될 때는 특별한 뉴스가 찾아봐도 없고 할 때는 일단 매수를 해보고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돌파될 때, 예, 여기 뭐 특별히 뉴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뉴스가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뭔가 있나 하고 그냥 막 매수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숏 스퀴즈가 나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숏들을 이제 치셨을 건데, 이제 그 스퀴즈가 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주가의 이제 지속성을 봤을 때 결국에는 주가는 어떤 재료의 힘으로 이제 좀 상승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료가 불분명한 경우, 예, 분명치 않은 경우에 그 상승에 좀 이렇게 힘이 실리기가 조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제 이제 거래량이 조금 터지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은 뭐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여기, 예, 위블로 봐도 거래량이 한 요 정도 되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저항과 지지가 수렴되면서 아주 팽팽한 몇 개월간의 그 한 석 달 넘게 이렇게 아주 그 힘든 싸움을 벌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상방 쪽으로 뚫렸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 같아요. 근데 특정한 뉴스가 있는 상태에서 상승은, 그리고 거기에 거래량이 실리면 그 상승의 신빙성이 이렇게 되게 신뢰도가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특정한 어떤 대박 뉴스가 없이 이렇게 어,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후라도 빨리 하루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이 추가 어떤 뉴스가 있어줘야지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쭉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추가 뉴스가 뭐가 좀 이렇게 큰 뉴스가 예, 뭐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여기서 예, 테슬라 측에서 3만 불 언더짜리 저가형 자동차 발표회를 언제 하겠다. 뭐 이런 깜짝 뉴스를 내놓아갖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더 이렇게 막 상승했다. 그러면 와, 더 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 예. 어, 그러면은 이건 그냥 어떤 뭐 기술적 상승으로 뭐 해야 되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냥 뭐랄까 좀 이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예, 그 저항 돌파 효과로 어제 좀 상승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숏스키즈가 정말 무섭게 났구나. 예. 이 보시면은 지금 애프터장까지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지금 완전 지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숏스키즈가 무섭게 났구나. 어, 뭐 그런 추정해서 어제 상승은 숏스키즈를 뭔가 매수세가 유발시켰다. 예. 그리고 돌파되는 걸 보면서 개인들도 많이 이렇게 매수에 동참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다가 한쪽으로 뚫렸단 말이에요. 일단 뭐 매수를 해보는 거죠. 예, 해봤다가 뭐 밀려버리면은 뭐 손절을 칠 때 치더라도 이제 정말 이거 뭐랄까 가장 그 단순한 기법이죠. 왜냐면 지지 후 돌파, 저항선 돌파, 지지 후 저항선 돌파 뭐 이런 식으로 예, 지지가 되다가 저항선을 돌파한다. 그럼 매수. 이게 더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음. 자, 그래서 수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싸움을 해오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이후에는 이제 뭐 무난하게 잘 풀려서 이 이제 5월 달처럼 이런 다소 랠리.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분석해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좋게 이제 상방 쪽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일단은 전 고점의 어, 이 중심 정도 되겠죠. 450이 이제 타겟 프라이스인데 조금 못 미친다면은 한 425 이 정도. 예. 한번 며칠 그러니까 지난 5월처럼 이렇게 랠리를 하면은 예, 한 며칠 상승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승 나오기 전에 어, 그 이번 주에 뭔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비를 좀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약간은 좀 당황스러운 게 어제도 이 상승 보면서 밤에 보면서 무슨 뭐랄까 큰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 이게 잘 가지? 하면서 봤어요. 어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막 수렴되다가 뭔가 빅 뉴스가 나와서 터지겠지 하고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그렇게 빅 뉴스는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그래서 좀 당황스럽네 이렇게 된 거죠. 더 이건 숏 스퀴즈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는 음, 뭐 이렇게 차트의 어떤 이런 패턴대로 예, 이제 저기 수렴 조정했다가 돌파가 됐으니까 그 힘으로 이제 이렇게 응축된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서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기도를 했냐? 특별한 재료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재료가 딱 터졌다. 그러면 그 재료를 우리가 이제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 재료면은 앞으로 좋겠구나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특별한 뉴스는 터지지 않았거든요. 예, 뭐 어제 뭐 갑자기 뭐 금리 인하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뭐 선반영되는 건다고 좀 보기에는 예, 다른 빅테크들이 다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혼자 막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혼자 7%의 상승을 했는데 이런 날은 이제 테슬라 자체만 어떤 특별한 호재가 터진 경우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어제 주가 상승은 조금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음, 뭐냐면 이렇게 막 상승할 때 우리가 왜 상승하지? 하고 이유를 막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뉴스가 별로 없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냉정하게 보자면 이렇게 불분명한 뉴스로 이렇게 상승을 한 경우에는 이 상승이 좀 일시적인 상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기쁘긴 하지만 조금 당황스럽다. 네. 자, 감사합니다.